자,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이렇게 됩니다. 자,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네 글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글자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냥 4대와 뭘 하겠다는 거죠. 교리를 한다. 이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명나라에게는 우리가 4대를 하겠다는 거죠. 4대 관계. 왜냐면 명나라가 이 4대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명나라의 그 외교 질서에 맞게 우리가 그걸 이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에게는 4대.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라든지 여진족 이런 애들에게는 무슨 정책을 피겠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교린 정책을 피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조선 전기의 외교 방향이에요. 정책, 목표. 그러니까 명나라에게는 4대 관계를 통해서 외교 관계를 하고 일본이나 여진족들은 교린 정책을 한다는 건데 교린 정책은 뭐냐면 강경책도 썼다가 회유책도 썼다 이러면서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우리 명나라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 명나라 관계 얘기하면 조선 전기에 이제 초기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태조가 있었죠? 그 태조 때 누가 있었어요? 정도전이 있었죠. 정도전. 그죠? 이 정도전이 태조와 함께 무슨 정책을 폈냐면은 요동정벌을 추진했습니다. 요동정벌을 뭐 했습니까? 요동정벌을 추진했죠. 요동정벌을 추진하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명나라가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당시에는 우리 명나라와 무슨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명나라와 무슨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얘들아. 긴장관계였다. 긴장관계. 그러니까 만약 이게 추진됐다면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긴장관계. 우리가 긴장관계를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요게 이제 어느 시대로 가는 거냐면 이제 태종으로 가는 거죠. 자, 태종이 누굴 제거했어요? 여러분, 태종이 누굴 제거했습니까? 이방원이 왕자의 날을 얘기하면서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요동정벌도 이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태종 때부터 우리나라는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이 태종 때부터 우리나라는 4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 명나라에게 이제 우리가 4대 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 4대라는 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책봉과 조공이라는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너는 이제 우리에게 책봉을 받은 나라인 거고, 우리는 책봉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뭘 바쳐야 되는 것이고요. 조공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 그 동아시아에서 책봉과 조공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봉 조공 관계다. 그러면 이 책봉 조공 관계, 즉 4대 관계라는 게 상당히 굴욕적인 것이냐, 우리가 쪽팔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명나라가 요구하는 4대 관계를, 책봉과 조공 관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있었다라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엔 되게 굴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 그래서 거기 EBS 교재 거기 줄을 쳐보자. 자, 거기 2번이죠. 명과의 관계에서 2번에 가시면 태종 이후 있습니까? 네, 태종 이후 우리는 무슨 관계를 맺게 돼요, 여러분? 4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목적이 뭐냐면 왕권을 확립할 수 있고 국가를 뭐 할 수 있었어,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야, 얘들아? 나 누구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 명나라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고, 얘들아, 가장 강력한 명나라와 4대 관계를 통해서 외교 관계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험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국가가 안정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거기 방법에 가시면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상당히 어떻게 하게 된다, 얘들아? 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가 선진문물이라고 했습니까? 얘네들이 선진문물이잖아요. 얘네들, 그죠? 그럼 얘네들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교류를 해야지만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관계를 맺지 않으면 교류를 하지 않아요. 4대 관계, 즉 책봉과 조공 관계를 맺지 않으면 뭘 하지 않습니까? 교류를 하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여기 일본 애들은 이걸 맺지 않지 않습니까? 맺지 않으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누구하고 직접 교류할 수가 없어요. 명나라와 직접 교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또 어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명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4대 관계의 어떤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 이 4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무슨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얘들아. 정치적 안정.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몇 년까지 간 거예요? 200년 간 거잖아요. 200년. 200년 갔다가 항상 우리는 침략이 어느 쪽에서 왔어요? 항상 침략이 중국 쪽 아니면 유목민들에 의한 침략이었는데 200년 동안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누가 친 겁니까? 여러분 누가 친 겁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200년 동안 어떤 정치적 안정 그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수용할 수 있다 얘들아 무슨 뭘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 요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나라와 무슨 관계를 추구하고 있었다 얘들아 4대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거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여진이구나 여진. 자 여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진도 강경책과 무슨 책이 있다 얘들아 무슨 책이 있다 회유책이 있는데 자 회유책으로는 뭘 장려하냐면 니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조선 사람으로 살아라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니네 조선 사람으로 좀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열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뭘 열어주래요 무역서를 열어줘야 돼요 왜 무역서를 열어줘야 됩니까 여진 애들한테 우리는 여진한테 얻을 게 없죠 우리는 여진한테 얻을 게 없지만 얘네들은 항상 누구랑 거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농경사회와 거래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린 농경사회가 잘 거래를 안 해주잖아요. 그 거래를 안 해주면 뭐하러 와요? 네, 뺏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야 너 니네 귀순해서 그냥 조선인으로 살아 그러면서 니네 모두 열어줄게. 무역서도 열어줄게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뭐 이렇게 무역이라든지 뭐 거래를 요구하면 이제 그런 걸 좀 열어줘야 한다. 왜?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뭐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침략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열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자식들이 좀 까불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까불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세종이 사군 뭐예요 여러분? 사군 뭐죠? 육진을 개척을 하면서 세종이 요걸 개척을 하면서 이 사군 육진의 의미는 뭐냐면 그 옆에 압록강에서 두만강이라는 국경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지도 그 지도에 나오는 그런 국경이 이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이제 확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이제 영토를 넓혔어. 사군과 육진을 통해서 영토를 넓혔어. 그런데 영토를 넓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안 살면 우리 영토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도 안 살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정책을 피는 거냐면 사군 육진을 하고 난 이후에 무슨 정책을 피는 거냐면 3인 정책을 피는 거예요. 3인 정책. 3인 정책은 여러분 내가 이주 가고 싶다고 해서 이주 간 게 아니라 정부가 강제로 어떻게 한 겁니까? 나를 강제로 이주시킨 겁니다. 그래서 3인 정책을 통해서 이 사군 육진의 주민들이 살도록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제도를 피냐면 EBS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 무슨 제도를 피게 되냐면 토관제도라는 걸 피죠. 토관제도. 이 토관제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군 육진을 개척했어요. 그 사군 육진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 거기 가서 살면 거기 지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사군 육진 지역을 방어를 하려면 그 지역을 가장 어떻게 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을 뭘로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료로 써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지역 토백이를 관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토관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이제 1번이죠. 자, 세 번째 이제 1번이다. 1번도 여러분 이제 무슨 책과 무슨 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경책이 있고 이제 무슨 책이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회유책이 있는데 강경책은 얘네들 그 외부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바다만 넘어가면 우리가 안 쫓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쫓아내기만 하는.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세종이 야 이참에 아예 어떻게 해버려 얘들아 어떻게 해버려 얘네들의 근거지인 어디를 쳐버려라 대마도를 정벌해라 요것도 세종이 업적이죠. 자 이종무를 시켜서 대마도를 정벌해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아예 그 대마도를 한번 쳐들어갔죠. 대마도를 한번 갔죠. 갔으면 여러분 완전히 싹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종호가 너무 좀 겁이 나가지고 이 얘네들 외부 애들이 저 산 위에 이렇게 다 그 짱박혀 있었는데, 짱박히다 말이야 좀 그렇죠? 은신하고 있었는데 예,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 산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겁이 나고 함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겁만 주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상당히 겁을 준 거죠. 왜냐하면 본거지까지 쳐들어간다. 이제 니네들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디까지 온다? 대마도까지 온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상당히 그 외부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자,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는 공식적인 거래를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제 안 쳐들어올 테니까 공식적으로 뭘 해줘라. 거래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종이 그래 그러면 몇 개의 항구만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3개의 항구를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 포니까 여러분 아 거기가 부산이구나 여러분 이해되지 그치? 근데 얘들아 거기 무슨 포라고 돼 있어 얘들아? 제포라고 돼 있지? 그 제포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부산하고 어디냐면요 진해예요. 진해. 지금도 여러분 진해는 항구지 그치? 예, 벚꽃 축제가 가장 유명한 그죠? 진해. 그 다음에 여러분 영포가 어디냐면 울산이에요. 울산. 그래서 이거 울산항 기억나니? 통일신라 시대 때 국제무역항 울산항 그죠? 그래서 지금도 다 그 바다에 그 이 삼포를 이제 열어준 거죠. 그래서 삼포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요 삼포에서만 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래를 하고 제한적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쌀이라든지 이런 물자를 교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약조를 무슨 약조라고 하느냐? 그 밑에 무슨 약조라고 하는 거예요? 개해 약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때부터 삼포에, 일본 애들이 이제 삼포에 와서 거래를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자식들이 이제 언제 사고를 치는 거냐면 이제 중종 때 이럴 때 막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을묘 외변이라든지 뭐 이런 외변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문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겠냐? 그렇지, 다시 문을 닫았겠지, 그치? 그 막 문을 닫아서 이제 일본 애들하고 이제 거래하지 말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명나라랑도 거래 안 되죠? 우리나라랑도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러면 얘네들은 완전히 거래가 뭐 국제사회하고 완전히 뭐가 된 겁니까? 고립된 거죠? 그때 마침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면서 여러분 빵 하고 터진 게 뭐예요?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